삶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만약 당신의 다리가 다른 사람들의 키보다 135cm 더 길다면, 또는 매 걸음마다 1400파운드의 무게를 지고 걸어야 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사람의 무게입니다. 농구 골대 위로 우뚝 서 있는 술탄 코셈부터 7피트일치의 삶을 즐기는 닐 핑글턴까지, 이 특별한 개인들은 독특한 도전 뒤에 숨겨진 강력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아래에 가장 궁금한 질문을 남겨주세요. 함께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예전 메이시 커렌. 텍사스 시더 파크 출신의 메이시 커렌은 6피트 10인치의 인상적인 키로 쉽게 주목을 받습니다. 처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8피트가 넘는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키가 아니라 그녀의 다리가 전체 몸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 다리는 놀라운 135cm에 이르고 오른쪽 다리는 134cm로 약간 짧습니다. 메이시는 키가 큰 가족에서 태어났지만 그녀의 부모님이나 형제 중 누구도 그녀의 특별한 키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메이시는 살아있는 여성 중 가장 긴 다리의 세계 기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을 이뤄내며 모든 키 큰 사람들에게 그들의 독특함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기록을 세운 다리와 함께하는 삶은 놀라운 장점과 일상적인 도전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문을 지나거나 차에 타거나 맞는 옷을 찾는 것 같은 간단한 활동도 종종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우뚝 선 다리는 특히 고등학교 배구팀에서 경기를 할 때 분명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서 있을 때 그 놀라운 키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놀라운 전환을 겪은 기록 보유자를 만나봅시다. 이 존 로건. 로버트 와들로가 유명해지기 전에 존 로건, 즉 버드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버드는 8피트 9인치의 키로 기록된 가장 키가 큰 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로버트 와들로가 그를 초월하기 전까지 말이죠. 버드는 역사상 두 번째로 키가 큰 사람이며 아프리카계 후손 중에서는 가장 키가 큰 인물입니다. 13살부터 시작된 심각한 거대증과 강직증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버드는 서 있거나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키는 앉아 있을 때 측정되었고 그의 실제 서 있는 키는 불확실했습니다. 이동하기 위해 그는 침대에서 만든 염소 끌기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특별한 특징 중 하나는 현재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큰 12인치의 손이었습니다. 버드는 어디를 가든 주목을 받았지만 항상 쾌활하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키에 대한 다양한 측정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났습니다. 초기 보고서는 8피트 6인치라고 주장했으나 나중에 의학적 평가로 인해 7피트 6인치로 수정되었습니다. 버드가 1905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닥터 라키는 그의 키를 8피트 9인치로 기록했지만 현대 사진 분석에 따르면 그는 약간 더 짧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는 인간이 크기로 역사에 남긴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무게 기록을 세운 남자에 대해 들어보세요. 3. 존 브라우어 미노크. 존 브라우어 미노크. 공식적으로 기록된 가장 무거운 인간입니다. 1941년 9월 29일 워싱턴 주의 작은 커뮤니티인 베인 브리지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존은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비만으로 고생했습니다. 12살 때 이미 294파운드의 몸무게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상태를 관리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중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1963년 의사들은 존의 키를 185cm, 체중은 392파운드로 측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건강은 악화되어 심장, 폐, 순환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습니다. 1978년 입원 중 의사들은 그의 최고 체중을 놀라운 1400파운드로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존과 그의 아내 자넷은 부부간의 체중 차이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차이는 무려 585kg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넷의 체중은 겨우 50kg이었습니다. 존 브라우어 미노크는 그의 체중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또 다른 거인은 큰 화면과 농구 코트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를 만나봅시다. 닐 핑글턴. 닐 핑글턴은 영화 47론인에 출연하거나 왕의 힘에서 맥 더 마이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7피트 7.6인치의 키로 닐은 영국에서 태어난 가장 키가 큰 남자이자 유럽연합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25번째로 키가 큰 남자에 속합니다. 2007년 여름 기네스 세계 기록은 그가 7피트 6.25인치의 크리스토퍼 그리너를 초월한 후 그의 타이틀을 확인했습니다. 닐은 키가 큰 가족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6피트 3인치, 형과 아버지는 6피트 8인치, 어머니는 6피트입니다. 그의 주요 성장 스퍼트는 13살 때 시작되었고 16살이 되었을 때 이미 7피트를 넘었습니다. 많은 키 큰 사람들이 자신을 의식하지만 닐은 자신의 키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의 유일한 걱정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로 유명한 그는 사는 데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닐 핑글턴은 2017년 2월 25일 36살의 나이로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뚝 선 키에서 놀라운 체중 문제로 전환해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영감을 줄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알림 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저희 팀은 이 쇼를 여러분을 위해 더 나아지게 만드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후안 페드로 프랑코, 후안 페드로 프랑코, 후안 페드로 프랑코의 삶은 매일매일이 전투였습니다. 그의 가장 무거운 시점에서 그는 93 스톤의 체중을 기록하여 기본적인 작업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후안 페드로는 6살 때 이미 10스톤에 도달했습니다. 10대 시절의 심각한 부상은 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17살 때는 36스톤이 넘게 성장했습니다. 32살이 되었을 때 후안 페드로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살아있는 남자가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8사람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혼자서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기저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부담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 후안 페드로는 의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그는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기꺼이 해주겠다는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후안 페드로는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그에게 제2형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고혈압, 폐에 체액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변화를 결심한 후 후안 페드로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2017년까지 그는 두 번째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향한 그의 헌신은 결실을 맺었고 2019년까지 그는 원래 체중의 약 3분의 1을 잃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후안 페드로 프랑코의 변신 여정은 강력하지만 다음은 그의 거대한 크기를 여러 스포츠에서 운동 유산으로 바꾼 남자입니다. 6매니 야르브로, 매니 야르브로는 모든 면에서 거대한 인물입니다. 6피트 8인치의 키와 최대 800파운드의 체중을 가진 매니는 스모 레슬링에서 이름을 알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은 스모링을 넘어 훨씬 더 넓었습니다. 매니는 또한 유도와 미식 축구에서 뛰어난 무술가로 활약했으며 진정으로 스포츠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성취는 곧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기네스 세계 기록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큰 운동선수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매니의 경력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2095년에 세계 아마추어 스모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한 것이며 일본 외에서 가장 유명한 스모 레슬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도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니가 UFC 세니서 복싱 대회에 참가했을 때 그는 훨씬 더 작은 키스 헤크니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후 키스 헤크니는 거인 킬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매니의 명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1997년 볼리우드 영화 미스터와 미세스 킬라디에 출연했고 여러 토크쇼와 광고, HBO 드라마 오즈에도 출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매니 야르브로는 2015년 12월 21일 51살의 나이로 음식 중독과의 평생 싸움 끝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이 씨처럼 당신이 한때 불안하게 느꼈던 것을 당신의 슈퍼파워로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누군가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7. 선밍밍. 선밍밍. 역사상 가장 키가 큰 프로 농구 선수 중 한 명입니다. 1983년에 태어난 선은 놀라운 7피트 9인치의 키와 360파운드의 체중을 자랑합니다. 그는 야오밍, 마누트볼, 순 브래들리, 그리고 게오르기 무레산과 같은 NBA 전설들을 넘어서는 키를 가졌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농구 외에도 선은 몇몇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영화 러시아워 3에도 유명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도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르몬 수준을 방해하는 종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드문 질환인 거대증 진단을 받았고 이는 비정상적인 성장과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초래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는 조기에 치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은 앞으로 나아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베이징 덕스와 함께 스테폰 마버리와 함께 2번의 중국 농구협회 챔피언십을 차지했습니다. 비록 그는 NBA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거대한 크기는 그가 코트에 나설 때마다 현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게임의 모든 것을 바친 후 선은 31살 즈음에 은퇴하며 자신의 꿈을 이룬 것에 만족했습니다. 선밍밍은 코트에서 우뚝 서 있었지만 링 안팎에서 글로벌 전설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앙드레 더 자이언트, 앙드레 더 자이언트, 앙드레 더 자이언트. 프랑스에서 앙드레 르네 루시모프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프로 레슬러이자 배우로서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으며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로 유명합니다. 그의 거대한 크기는 과도한 성장 호르몬으로 인한 거대증으로 인해 7피트 내 인치의 키와 500파운드 이상의 체중을 초래했습니다. 1966년에 레슬링 경력을 시작한 앙드레는 북미로 이주하여 빈센트 제이 맥마흔에 의해 특별한 매력으로 예약되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전역에서 레슬링을 하며 빠르게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 레슬링 붐 동안 앙드레는 바비 히넌의 관리 아래에서 헐크 호건과의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며 1987년 레슬매니아 3에서 역사적인 대결을 펼쳤습니다. 1988년 앙드레는 메인 이벤트에서 호건을 이기고 WWF 챔피언십을 잠시 차지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세계 헤비급 타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앙드레의 명성은 레슬링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알코올에 대한 식욕으로 전설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약 7,000칼로리를 음료수로 섭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W 명예의 전당 회원 제럴드 브리스코에 따르면 앙드레는 경기를 하기 전에 6병의 와인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앙드레는 1993년 1월 27일 46세의 나이에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치료되지 않은 거대증의 합병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에 거대한 스타는 보디빌딩에서 기록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울리비에 리우터스, 울리비에 리우터스, 울리비에 리우터스. 네덜란드 거인으로 알려진 거대한 배우이자 보디빌더입니다. 7피트 1.9인치의 놀라운 키를 가진 올리비에는 기네스 세계 기록이 그에게 가장 키가 큰 보디빌더의 타이틀을 수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경쟁 보디빌딩보다는 주로 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기네스는 2가지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경쟁 보디빌더와 비경쟁 전문 보디빌더와 비경쟁 전문 보디빌더. 올리비에는 비경쟁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올리비에의 놀라운 키와 자연스러운 카리스마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곧 할리우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2021년에 그는 마블의 블록버스터 영화 블랙 위도우에서 우르사 메이저 역할로 데뷔하며 공식적으로 디즈니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합류했습니다. 힘든 체육관 세션과 지속적인 오디션의 균형을 맞추며 올리비에는 번창하는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헌신은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 팬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 목록을 확장시켰습니다. 올리비에의 엔터테인먼트 성공은 영감을 주지만 다음은 특별한 도전과 이점을 가진 살아있는 거인의 이야기입니다. 10전 술탄 코센, 술탄 코센을 만나보세요. 그는 터키에서 온 살아있는 거인입니다. 술탄은 쉽게 농구 골대를 넘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그는 20년 이상 공식적으로 측정된 8피트 이상의 첫 남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8피트를 초과한 사람은 단 10명만 확인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명성 이전에 술탄은 파트타임 농부로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가장 키가 큰 남자라는 타이틀을 처음 얻었을 때 그의 키는 8피트 1인치였습니다. 2011년까지 그는 더 자라 8피트 2.8인치에 도달했습니다. 1982년 12월 10일에 태어난 술탄은 10살까지는 정상적으로 성장했지만 그때부터 그의 특별한 성장 스퍼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술탄과 달리 그의 가족 구성원들은 평균 키입니다. 그의 놀라운 크기는 뇌하수체 거대증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뇌하수체에 있는 종양으로 인해 손이 커지고 뼈가 두꺼워지며 관절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의 크기 때문에 술탄은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그의 키는 전구를 교체하는 것과 같은 작업에 도움이 되었지만 옷을 찾거나 차에 맞추거나 농구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잠깐 동안 가다이 농구팀에 고려되었지만 그의 키는 그에게 너무 큰 이점을 주었습니다. 술탄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와 살아있는 사람의 가장 큰 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 28.5cm입니다. 그는 한때 가장 큰 발의 기록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탄의 가장 큰 성취는 2013년 10월에 그의 아내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녀는 5피트 9인치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술탄 코셋만큼 키가 크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가장 큰 도전이나 이점이 있을 것 같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요일 로버트 퍼싱와들로 일요일 로버트 퍼싱와들로 유명하게도 알턴 자이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8피트 11.1 인치의 키로 로버트는 기록된 가장 키가 큰 인간으로 남아 있으며 마지막 측정은 1940년 6월 2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1918년 2월 22일 평균 키의 부모에게 태어난 로버트는 겨우 3.85kg의 체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5피트 4인치에 도달하여 10대용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키인 5피트 11인치를 초과했고 곧 4명의 동생들보다도 키가 컸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심지어 아버지를 계단 위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로버트는 활동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3살 때 그는 맞춤형 유니폼과 장비를 가지고 보이 스카우트에 가입했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그는 8피트와 반 인치의 키를 기록하며 가장 키가 큰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뇌하수체 비대증을 진단했으며 이는 그의 몸이 과도한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8,000칼로리의 식단을 섭취하며 로버트는 그의 죽음까지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는 다리 보조기와 지팡이를 필요로 했지만 결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버트는 1940년 7월 15일 22살의 나이로 잘못 맞춰진 보조기로 인해 생긴 감염된 물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버트의 이야기는 잊을 수 없지만 자신의 독특함을 받아들이고 모델 경력으로 바꾼 키 큰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12일 엘리자네 실바 엘리자네 실바는 공식적으로 브라질에서 가장 키가 큰 여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20m, 즉 약 6피트 9.5인치의 놀라운 키를 가진 엘리자네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1.7m의 키를 기록하여 학급 친구들과 가족들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5피트 4인치, 아버지는 5피트 7인치로 엘리자네의 급격한 성장은 주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엘리자네가 계속 성장하는 동안 그녀는 심각한 성장통을 느꼈습니다. 걱정한 어머니 아나 마리아 실바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한 국가 방송 프로그램이 엘리자네의 의료 검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해 주었습니다. 의사들은 결국 그녀의 뇌하수체에 있는 양성 종양이 원인임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생산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녀의 키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지만 엘리자네는 자신의 독특함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모델 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한때 불리하게 느껴졌던 것을 그녀의 가장 큰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사랑도 찾았습니다. 2015년에 엘리자네는 1.6m의 키를 가진 프란시날도 다 실바 카르발리오와 결혼했으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엘리자네의 강인한 변신 이야기는 놀랍지만 다음 전설은 그의 거대한 존재감을 전 세계 레슬링 명성으로 바꿨습니다. 13. 더 그레이트 칼리 달립싱 나나 전 세계적으로 더 그레이트 칼리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1972년 8월 27일 히마찰 프라데시의 디히라이나 마을에서 태어난 달립은 7피트 1인치의 키와 347파운드의 체중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7형제 중 하나로 생계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일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체격은 과도한 성장 호르몬으로 인한 거대증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달립은 자신의 상태가 그를 정의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으로 시작하여 경찰관의 주목을 받아 1993년 펀자브 경찰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이 시기에 그는 지역 체육관에서 훈련하도록 격려받았고 결국 프로레슬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달립의 여정은 곧 미국으로 이어져 전문 레슬링 훈련을 받았고 2000년에는 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는 WWE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더 그레이트 칼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레슬링 외에도 칼리는 4편의 할리우드 영화와 2편의 볼리우드 영화,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2015년에는 인도 최대의 프로레슬링 프로모션인 컨티넨탈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여 수석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그레이트 칼리는 링에서 승리했지만 링 밖에서 거인과 맞서는 챔피언을 만나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14. 니콜라이 발루에프. 니콜라이 발루에프는 복싱 링 안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물입니다. 7피트의 키와 323파운드의 체중을 가진 니콜라이는 복싱 역사상 가장 키가 크고 무거운 챔피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니콜라이는 거인 가족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는 각각 5피트 6인치의 키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조부는 러시아 민속 전설의 전사 거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이의 크기는 단순한 유전이 아니라 거대짐과 나중에 발생한 강직증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의 상태를 장점으로 바꾸며 니콜라이는 인상적인 복싱 경력을 쌓아가며 전 세계의 상대들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2009년 11월 7일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때 그는 독일 뉘른베르크의 아레나에서 전통합 크루저웨이트 챔피언인 데이비드 헤이와 대결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실제 이야기처럼 데이비드 헤이는 거대한 니콜라이를 이겼습니다. 단 3일 후 니콜라이는 복싱에서 공식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 후 니콜라이가 심각한 뼈와 관절 문제로 2번의 수술과 긴 회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퇴 후 그는 이미 2006년 독일 영화 지벤 츠베르게 더 월드는 충분하지 않다에 출연한 후 연기 경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정치에 진출하여 통합 러시아당의 국가 두마 의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사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